반갑습니다. 굿잡 하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 영역 기본 문제입니다. 상담 및 취업 지원에서 새롭게 NCS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1번입니다. 할인의 의사결정 유형. 이것이 새 영역에서 처음 나온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워낙 1차 때 많이 봐서 익숙해서 그렇지 그 영역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할인의 의사결정 유형, 생각나는 용어 하객진 기법이다 해서 기억나십니까? 하객진, 이상하게 합의즉인데 제가 매일매일 하객진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여기에 익자 써놓고 찾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자,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유형은요, 말 그대로 좋아요. 어떻게 의사결정 시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유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직관적 유형도 좋은 겁니다. 직관력이 있다라는 것. 충동적인 것과 직관적이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에 뛰어난 친구들에게 이거 왜 답이 이거야? 라고 물어보면은요. 설명은 잘 못하면서 이거 답이잖아. 딱 보면 느낌이 이게 답인 줄 아나?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신의 느낌과 감각이 그쪽으로 타고났거나 어린 시절에 다양한 경험으로 쌓여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자신의 직관을 믿고 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즉각적인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유형이고 건강한 유형에 속한다라는 것. 그럼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는 유형이 무엇인데? 바로 의존적인 유형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왜 부정적,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책임은 스스로인데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이거 네가 그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런 거 느낌 오시죠? 그리고 상담사님이 그때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전 또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러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다 의존적 유형입니다. 자,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또 이것을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높은 유형을 우리는 의존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렌이 이렇게 구별하였습니다.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면접할 때 물어보는 건가 봐요. 면접을 통해 알아보는 딩클라게의 의사결정 유형 중 우리 상담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딩클라게의 의사결정 유형 중 효과적인 유형 6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실 딩클라게에 10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2가지는 효과적이고 나머지 8가지는 비효과적이라고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과적인 것을 물을 확률이 거의 80%, 비효과적인 것은 다 쓰라라기보다는 3개에서 5개, 일단 첫 번째니까 우리 이렇게 바뀌고 편입된 지 1년, 1회 차니까 한 3개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것은요, 딱 들어도 계획하는 것은 좋고 직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관적인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자신의 직관적으로 쫙 표현할 때 정말 명작이 나오지, 물론 또 그런 단계에 있어서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명작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구할이라는 거죠. 자, 계획형과 직관형이 효과적이고 나머지 비효과적인 이 수능형, 운명론, 충동형, 지연형, 범민형, 마빈형 많지만
가장 쉬운 세 가지 지연, 번민, 마비 안에 그냥 내가 못할 것 같아서 결정을 끝까지 미룹니다. 안 하다가 하고 놓치거나 이건 나랑 안 맞아 하고 합리화하거나 번민, 사느나 죽느나 햄릿형인 거죠. 번민에 휩싸이다가 마지막이라도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나서 또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번민형도. 마지막에 마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옴짝달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유형을 마비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나중에 실기 막 정말 한 200문제 가고요. 저 마무리될 때요. 하나하나 정리되는 스타일도 있고 머리가 마비돼서 이제는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그 상태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층, 2층, 3층 초석 다지기가 중요하다라는 것 강조드리면서 계획형, 직관형, 좋은 거 효과적, 비효과적인 것은 지연, 번민, 마비다 라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협업, 같이 하는 거죠. 협동해서 업무를 하는 것. 협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요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은 관계의 집중도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관계의 집중도에 따라서 가장 약한 단계와 가장 강한 단계를 쓰거나 또는 다른 유형으로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쓰라는 문제를 말하려니까 제가 여러분이 머리 아파 이럴 것 같아서 말이 더듬더듬 나오는데요. 실제로 내가 출제자면은 2가지, 낼 수 있는 거 중간에 2가지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강한 거 또는 다 쓰시오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일단 이게 상보든 교류든 이면이든 의사소통이 시작되어야지만 이거 같이 합시다. 이 부분입니다. 시작되어야지만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가장 약하고요. 그리고 호의적으로 시작되는 협력, 서로 조정하는 거, 같이 일하게 되고 이게 네 일인지 내 일인지 합쳐져서 융합되고 마지막에 완성,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이 의사소통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가장 좋은 단계에 발달된 단계, 강한 단계라고 하고 이거 6가지 외우는 팁 제가 필기 때 의협, 의사협회가 자꾸 생각나는 그 의협, 조협, 융통. 의협이 융통해져야 되는데 융통성,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의협, 조협, 융통이다 해서 의협, 조협, 융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행정이 90입니다. 상담 자체는 90은 좀 너무했나요? 상담은 한 20%, 나머지 행정이 8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은 사무적 일과 인간관계의 일 또는 사무와 인간관계의 관리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행정이 이런 의미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행정의 기술 3가지를 작성하라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멘트 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사무하는 행정사 이름이 사인고씨입니다. 행정사, 행정 나오죠? 행정의 업무를 맡는 행정사는 사자 그대로 넘어와서 사인고씨입니다. 행정사, 사인고 해서 사무처리 기술이나 사람관계 그리고 구상적 기술입니다. 필요한 기술 3가지 작성하는 거라고 냈으니까 3가지 쓰시면 되는데 이게 뭔지 생소하실까 봐 옆에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당연히 행정 처리해야 되니까 사무 처리,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 기술 필요하고 잘하면 좋지요.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2번째,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것, 타인과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구상은 상황 파악, 맥락적인 것을 잘 파악하는, 분위기 파악 잘 하는 그것을 바로 구상적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 정리하시면서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 시 필요한 각종 서식, 이것도 행정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각종 서식 중 우리 항상 상담은 초기 면담이 중요하니까 초기 면담 기록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기록지에 포함되는 내용을 작성하시오가 나올 수 있는데 실은 5가지는 좀 많죠. 그래도 넉넉히 3가지, 5가지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제 인강의 썸메일에 항상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게 나오는데 저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였나? 제가 제 썸메일 보고 저도 놀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페에 의견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하튼 5번 초기 면담 기록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요. 첫 번째, 오는 내가 담당하는 내담자의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 힘드시면 내담자의 정보 쓰고 처음 만나는 내담자의 정보 우리가 모르겠어요. 보이는 것이시죠. 그래서 깔끔한지 아닌지 이 외향을 보고도 우리 너무 정신없으면 지금 뭐 차려입고 나가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날 머리 감아요, 안 감아요? 아, 또 여러분 잘 감는다 그러면 곤란한데 저는 촬영 없는 날은 머리 감기도 싫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담자의 상세한 정보 또는 정보 해놓고 가로 열고 표정, 태도, 옷차림 등이다 라는 것을 옆에다가 그냥 가로로 표시해줘도 좋습니다. 두 번째, 상담하게 오게 된 경위, 그리고 여기를 알게 된 방법, 뭐 이런 것도 써 있고요. 그 기록지 안에 다 칸으로 있어서 실제 우리는 체크만 하면 되지만 그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자마자 가볍게 정책적인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가계도 파악하는 난도 있고 또 내담자가 오자마자 나 이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다 이렇게 하는 주요 호소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상담사가 파악해서 써놓는 란이 있습니다. 주요 호소 문제 파악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사의 평가. 그래서 이 내담자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내담자의 문제 유형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거, 시작한 일시, 장소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쓰는 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입니다. 진로 분야에 있어 가치가 있는 자본의 독특한 형태를 우리는 진로 자본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로 자본의 핵심 역량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있는데요. 직업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진로 자본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것의 멘트 필기 때 민망해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아삼삼한데요. 이제 우리가 만날 만큼 만나봤다. 필기 이론, 필기 기출, 그리고 실기 이론, 그리고 실기 기출 만나봤으니까 할 말 하겠다. 내 이미지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로 자본의 핵심 역량 3가지는 바로 성관계 지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 또 프로이드가 말하기에 사람이면 예전에 사실 프로이드는 남자만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더 리비도를 강조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사람이면 성관계가 중요하대요. 중요하고 저는 뒤에 하고 싶은 말 지식이 중요하다. 성관계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성관계는요. 성숙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 역량. 그리고 지식은요. 야동 야매로 얻는 거 삐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불건전합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 올바른 통로를 통해서 전문 지식 역량이 필요하고 3번째, 그렇죠.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지 어떤 성관계를 할 수 있나요?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나가면 곤란합니다. 여하튼 인적 관계,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 우리 진로 자본의 핵심 역량 3가지는 성관계 지식으로 가져가시면서 성수, 진로 성수. 2번째는 전문 지식, 3번째는 인적 관계 역량이다 하셔서 제가 민망해서 하지 못하는 말들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꼭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성숙도, 크라이티스 성숙도에 대한 거 쓰셔도 좋고요. 그것도 쓰기 싫은데 힘든데 여기에서 똑같이 그걸 쓰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관점이죠. 이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로 우리는 성숙도를 평가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2번째, 전문 지식은 진로니까 진로와 관련된 기술과 업무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인적 관계는 일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관계 지식 마무리하면서 성관계 지식은 생각나는데 이게 뭐의 답인지 모르면은 매우 곤란하니까 진로 자본의 핵심 역량이 뭐라고요? 그 제목과 답을 잘 매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번입니다. 취업활동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직업정보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분석 정보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호겨나 파슨슨의 직업 요소 3모델 또는 파슨스가 주장한 직업 상담사들이 해야 하는 활동 3가지의 개인과 직업 정보와 그 매칭을 쓰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취업 활동 계획, 취업 활동 계획,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계획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 향후에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지금, 상담은 지금과 향후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보를 계획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순간 헷갈리지 마시고 개인과 직업과 미래에 대한 정보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입니다. 조엔의 직업정보 활용 단계입니다. 직업정보 활용 단계는요, 우리 뭐가 기억나십니까? 어떤 수정실이 기억나면 좋겠는데 임평목 수정실이라고 해서 인식, 평가, 목록화한 다음에 정보 실제로 수집하고 결정해서 마지막에 실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평목 수정실 해서 여러분 요 6단계 잘 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직업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중요해지는데 저 핸드폰은 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문자가, 원하지도 않는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디서 많이 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제 핸드폰만 봐도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져야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직업상담 시 정보 보안 원칙은요. 이번에는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개인정보 담당자가 등장해야 되겠네요. 개인보호 담당자 이름은 바로 김우용 씨입니다. 김 씨 아닙니다. 김우용 씨입니다. 아까 혹시 행정사 이름 생각나십니까? 행정사 사인구 씨와 이번에는 개인정보 담당자 김우용 씨, 이렇게 2개의 담당자 이름 잘 외워서 나오시면 교차해서 쓰시면 아니 되고요. 그래서 행정사 사인구, 이번에는 담당자 김 씨 잘 나오니까 담당자 김우용 씨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요, 기밀 그리고 무결, 가용은요, 쓰고 설명하라고 저 같으면 내겠어요. 왜?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기밀, 보호, 뭔가 기밀을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몇 급 정보, 몇 급 비밀, 그러면은 그 담당자에게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군대에서 그 직급에 맞게 1급이다, 2급이다 공유되어지는 정보가 달라지는데 바로 그것이 기밀성입니다. 두 번째, 무결성은요, 반대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반대 아니네요. 또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받지만 허락, 이것을 조작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 이 원본 파일을 보고 공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변경해서 인쇄소에 넘기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세 번째는 갑자기 제가 돌면서 어질어질했습니다. 너무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어지럽게 힘차게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가용성은요. 허락된 사용자는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담당자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수정할 수 있을 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서 수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뭐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때그때 가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권한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 김우용 씨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진로 설계 시 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그로우 코칭을 적용해서 내담자를 돕는데요. 이거 그냥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그로우가 결국에는 무엇이냐 세부 내용을 작성하시오 했었을 때 그대로 그로우 코칭 모델이고 이 하나하나를 그냥 굳이 영어로 쓰라는 거 권해주지 않고 영어로 쓰다가 저도 틀렸네요. 이렇게 틀리면 다 틀리는 거니까 틀리지 마시고 우리말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G 써놓고 목표, R 써놓고 현실, 그리고 O 써놓고 대안, 마지막에 W 써놓고 실행 의지. 이 네 가지에 맞춰서 내담자를 잘 코칭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우리말로 목표와 현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 이게 안 됐을 때 대안, 실제로 의지, 실행 의지를 높여줄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 그게 바로 코칭이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코칭할 수 있는 하지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